자, 띄어쓰기 실제. 자, 이 시간에는 띄어쓰기 실제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는 띄어쓰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띄어쓰기 실제인데, 첫 번째 조사와 의존명사 띄어쓰기. 자, 조사 의존명사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큼이라든가 대로, 그 다음에 뿐, 만, 만큼, 대로, 뿐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로 쓸 때는 붙여야 되지만 의존명사로 쓸 때는 뭐 한다? 띄어 써야 된다. 그래야 되죠. 만큼, 대로, 뿐만. 그래서 두 가지죠. 체연 뒤에 왔을 때는, 체연 뒤에 왔을 때 만큼이나 대로나 뿐이나 만, 이렇게 만큼, 대로, 뿐만은 뭘로 써 나왔지?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되지만, 앞에 뭐가 왔을 때는 관형, 사형, 관형, 사형이 나왔지만 뒤에 뭐가 오게 되면 나왔지? 만큼이 온다, 대로가 온다, 뿐이 온다, 만이 오게 되면 이때 만큼, 대로, 뿐만은 뭘로 써 나왔지?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다 같이 띄어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체연 뒤에 만큼, 대로, 뿐만이 오면 뭘로서 붙여 쓰고 다 같이 조사로서 붙여 쓰고, 관형사형 다음에 만큼, 대로, 뿐만이 오면 뭘로서 다 같이 의존 명사로서 뭐 한다? 띄어 쓴다. 생각할 수 있죠.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든다면, 알겠죠? 만큼 가지고 한번 첫 번째 만큼 가지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만큼이죠. 철수만큼 한다. 철수만큼은 한다. 할 때 만큼. 은 있죠? 다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 좀 있죠? 철수가 하는 만큼 한다. 자, 철수가 하는 만큼은 한다. 그럴 때 이 만큼은 뭘로 써 나왔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된다. 이게 되겠죠? 정의 되죠?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좋아한다면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할 수 있죠? 이때 마음이라는 체언이 왔을 때 대로는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죠. 됐죠? 그러나 그가 하는 대로 해. 그가 하는 대로 할 때 앞에 관형사형이 나오면 띄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하는 대로. 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철수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철수뿐이다. 할 때 뿐 붙여야 되겠지? 철수뿐. 그런데 그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뿐이 있죠? 뿐이다. 그럴 때 이 뿐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똑같은 거지만 띄어 써야 돼? 이상. 자, 또 있을 것 같아. 만과는 대해서 보면 철수만 와 할 때 체연 뒤에 오는 만은 의존명사 아니요 조사로서 붙여 쓰지만 그가 3일 만에 왔다. 그가 며칠 만에 왔다. 시작. 3일 만에 왔다. 할 때는 만에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된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큼대로 뿐만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저기 됐나요? 자, 만큼대로 뿐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큼대로 뿐만이 앞에 체연이면 조사로서 붙여 쓰지만 의존명사, 앞에 관형사형 오면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숙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주의! 주의! 관련돼서 얘기가 되겠죠? 주의. 첫 번째입니다. 뿐에 대한 이야기. 뿐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을 뿐이다가 있어요. 니을 뿐이다. 아닌데, 니을 뿐이다. 잘못 했습니다. 니을 뿐더러. 다 같이. 니을 뿐더러. 이 니을 뿐더러 자체는 하나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붙여 써야 돼요. 먹을 뿐더러. 먹을 뿐더러. 할 때, 이거 항상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다서. 자, 뿐더러는, 니을 뿐더러는 하나의 어미로서 항상 뭐 한다? 같이 붙여 쓴다.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을 뿐더러 항상 붙여 쓴다.
또 있습니다. 다뿐이지. 따뿐이지. 요 자체는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먹었다뿐이지. 먹었다뿐이지 뭐 전혀 영양가가 없다. 알겠지? 밥을 먹었다뿐이지 전혀 영양가가 없다. 먹었다뿐이지 할 때 띄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먹었다 할 뿐이지. 먹었다 할 뿐이지 할 때 띄었어야 되거든. 뭐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있어요. 먹었다 뿐이지. 다 같이 시작. 먹었다 뿐이지 할 때 요거 알겠죠? 띄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다? 원래 할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라고. 알겠지? 네, 먹었다 할 뿐이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생각하고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니을 뿐더러. 아까 우리가 했잖아. 뭐 할 뿐이다 할 때는 띄었잖아. 그렇지? 먹을 뿐이다. 이렇게 먹을 뿐이다 할 때 이렇게 띄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니을 뿐. 이거 띄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니을 뿐더러 자체가 어미라는 거. 이해됐나요? 이것이 띄어쓰기 실자로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정리됐습니까? 좀 더 아래로 들어가면 좀 더 어렵죠. 그렇죠? 원리보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됐습니까? 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했네. 자, 만큼에 대한 이야기. 만큼도 마찬가지. 자, 만큼도 역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니만큼. 뭐 이 자체는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니만큼. 자, 니만큼 자체가 하나의 어미야. 그래서 이거 하나 붙였어야 돼. 먹으니만큼. 먹으리만큼. 알겠죠? 이름 보내서 다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해라. 따라서 만큼이라는 단어가 특히 니만큼이 나왔다. 니만큼이 나오면 뭐로써? 어미로서 뭐한다? 붙여 쓴다는 사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니만큼, 리만큼 항상 붙여 쓴다. 먹으니만큼, 가리만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자,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로에 대한 이야기. 자, 세 번째 대로와 관련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로에 있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대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대로를 항상 붙여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붙여 쓰는 거. 아까 대로가 체언 앞에,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서 붙여 쓰지만 앞에 관형사에 오면 대로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고 했지. 그런데 항상 붙여 쓰는 것이 있습니다. 곧, 돼. 이 다섯 가지만 일단 기억해 둡시다. 이 다섯 가지 중심으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대로, 이런 대로, 그런 대로, 고지 곧대로, 되는 대로. 자, 그래서 바른 대로, 이런 대로, 그런 대로, 고지 곧대로,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되는 대로가 있다. 이해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치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른 다음에 대를 때릴 수가 있잖아. 바르는 바르다에서 나온 관형사형이니까. 그러나 실제 바르다는 A가 바르다 있어 없어요? 있죠? A가 바르다, 흙을 바르다, 색칠하다 할 때 바르다. 있지만 여기서는 A가 바르다는 의미로 이해될 때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바른 대로란 말은 A가 바르다는 뜻이 아니잖아. 알겠지? 정직하게, 사실대로.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본래 의미에서 벗었어, 안 벗어났어? 본래 의미에 벗어났지?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처럼 취급한다. 그런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잘못해요. 앞에 바른이라는 단어가 본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런 대로, 그런 대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곳에 갔다, 이런 곳에 갔다.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런이라는 말이 그런 어떤 본래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고지식하다라는 말이죠. 고지식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고지곧대로 붙여 쓰고요. 되다는 뜻이 아니지. 되다는 뜻은 본래 없잖아. 되는 대로는. 그냥 그래요. 되는 대로 주세요. 알겠죠? 형편과 관련된 말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되다가 되다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다 붙여 쓴다. 그래서 대로가 들어갈 말 가운데 붙여 쓰는 거, 원래부터 붙여 쓰는 거, 한 단어로서 취급되는 거 다 같이 바이 그곳대. 시작. 바이
그곳에 외워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대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만큼 대로뿐만이 앞에 체언이 왔을 때는 뭘로 취급하고 조사로 취급하고, 알겠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고, 앞에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만큼 대로뿐만이 뭘로 취급한다? 의존명사로 생각해서 띄어 쓴다는 이런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알아두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실제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종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만에 대한 얘기. 만이 10이 가장 잘 나와. 만. 만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만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있죠. 만이 조사로 쓸 때도 있고요.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조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고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주로 이제 조사로 쓰일 때는 뭐냐? 조사 이거 잘 기억해둬요. 오직의 의미를 가질 때. 오직 뭐 뿐과 같은 의미죠. 대체적으로 뿐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 오직의 의미를 쓸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도를 나타낼 때. 정도. 그래서 오직과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관련됐습니다. 하나 더 알릴까요? 당신만, 알겠지? 당신만 사랑해. 오직의 의미잖아. 당신만 오세요. 당신만 오세요.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인데 하도 오래된 세월이라 그 당시만 해도 경제가 넉넉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무엇을 조사할 때냐면 네 집에 TV 있어? 네 집에 냉장고 있어? 네 집에 전화기 있어? 이걸 조사했던 시절에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시골에 살아서 동네에서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또는 전화를 갖고 있는 그 집들은 그렇게 몇 명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TV와 관련돼서 뭐 전화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TV가 대부분 없었어요. 동네에 몇 대 정도가 있었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도 잘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의 아버님이 홍길자 동자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놀림이 먹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소설 속에서 보이는 홍길동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길동아! 막 그 앞에서 막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너가 뭐 니네 아버지 이름 불렀냐? 뭐 이렇게 서로 참 장난 어린 그런 짓들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집이 영화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TV를 마당에 내놓습니다. 마루에. 그러면 마당에 멍석 깔고 TV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말이지, 이놈이 뭐 할 때가 있어? 심통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좀 뭔가 평소 때 기분 나빴다, 주중에 기분이 나빴다, 어떤 놈한테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검열하는 거예요. 대문에 서가지고 너는 가. 이름을 못 보는 거야. 얼마나 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딱 한 번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너는 가. 그래서 TV를 보러 갔다가 TV를 보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는 그 집을 가려면 약간 산 모퉁이를 돌아가야 되거든. 우리 집이 여기 이쪽이 우리 집들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산이야. 이렇게 산인데 이거 돌아와서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어린 나이에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서웠었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거야. 그럴 때 많이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것이요. 너만 가. 아십니까? 다른 애들 들어갔는데 너만 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돈을 받기도 했어요. 1원 뭐 이렇게 받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협회 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1원, 많으면 5원. 알겠지? 그렇게 받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생각하면 참 갑질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 TV를 갖게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나 가서나 TV가 우리 집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나 TV를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TV를 보지 못했고 내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때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전화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때 생각나요. 그때 말이지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그 밝음이라는 거 호롱불이나 등잔불 밑에서 살았던 시절에 그 어두컴컴했던 그런 날들이 벗어나서 등잔 켰는데 너무 밝은 거야. 너무 밝은 거야. 요즘은 말이지 그렇게 하나 켜놓으면 밝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너무 밝은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 그 불 하나 켜놨는데
아, 이렇구나. 전기불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새삼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당신만 오세요. 알겠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내 친구의 자식이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또 오해될라? 아, 그때 딱 한 번 그랬어요. 그 친구 참 착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지.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참 효도를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알겠죠? 아빠 미워하지 마시고. 자, 당신만 오세요. 시작. 당신만 오세요. 만 뿐입니다. 정도입니다. 정도는 뭐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왔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때 만이라는 말이 정도죠. 형만한 없다.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이 시험에 출제됐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온다. 무슨 해일이 일어난 모양이죠. 어딘가에 지진이 난 거고요. 이럴 때 쓰는 거 집채만한. 이때 우리가 뭐 하기 쉽어? 자꾸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이것을 좀 붙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집채만한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집채만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잘 알아. 따라서 오직의 의미 정도의 의미일 때 조사로서 붙여 쓴다. 잘 알아. 자, 이때는 붙여 쓰는 경우는 앞에 뭐가 왔을 때 체언이 왔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야.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의존명사 잘 알아도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역시 정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자, 정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존명사 할 때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자, 정도를 나타내거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로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도를 나타낼 때 마찬가지겠죠?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이때만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먹을만하다, 뛸만하다, 참을만하다, 참을만하다, 참을만하다. 이럴 때 띄어 쓴다, 붙여 쓴다, 같이 띄어 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시간에 뭘 나타낼 때 경과를 나타낼 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일 만에 왔다. 3일 만에 왔다 할 때 이때만도 띄어 써야 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만도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시험 문제 만에 대해서 잘 나왔어. 정리됐지? 최근에 나왔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집채만한 파도, 형만한 아우. 알겠지? 이걸 때 띄어 쓴다는 사실을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뒤에 오는 한은 띄어 되겠지? 형만한 아우가 없다. 형만하다. 알겠지? 그러면 띄어 쓴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만큼대로 뿐만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알겠지요? 특히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바이 그것 때 시작. 바이 그것 때.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려면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마치 우리가 상식으로 배웠던 것 중에 발음 다음에 대로를 띄는 것처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 단어의 의미가 결국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전용되거나 전이돼 사용될 때는 그 단어를 띄지 않고 뭐한다? 붙여준다. 왜? 띄어쓰기 취지는 가급적 단어의 의미를 살려, 단어의 의미를 밝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형태를 밝혀서 보내는 건데,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결국 본래의 의미가 없는 것들은 오히려 띄움으로써 의미 전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띄어쓰기 실제,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본에 대해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미와 의존명사 띄어쓰기. 자, 어미와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미와 의존명사 띄어쓰기인데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대바가 있어. 대바를 기억해 두란다. 뭘 기억해 두라 시작. 대바 기억해 둬야 돼. 자, 대체적으로 이것이 어미로 쓸 때도 있고 의존명사로 쓸 수 있는데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미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미가 나와야 되는데 의존명사 편의상 의존명사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어미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존명사가 있고 어미로 쓸 때가 있다. 자,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 있죠? 지. 첫 번째 지. 그다음에 지.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태. 바가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 쓰는 경우죠. 이때 지는 뭘 나타낼 때 지가 의존명사 쓰이느냐?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지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너무 쉽겠죠? 그가 떠난 지가 3년이 넘었다. 자, 그가 떠난 지가 몇 년이 넘었다 같이? 3년이 넘었다. 그럴 때 이때 지를 시간의 경과라 해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같이? 띄어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대는 뭐냐면 대는 주로 장소나 처지, 주로 경우를 나타낼 때. 장소, 처지, 경우. 시작. 장소, 처지, 경우를 나타낼 때 뭘로 써도 같이?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경우를 나타낼 때.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 되겠죠. 장소, 처지, 경우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로도 띈다, 붙인다. 시작. 띄어 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데가 어디냐? 그가 가는 데가 어디냐? 자, 그가 가는 데가 어디냐 할 때 됐죠?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 연고는 상처 난데 바르는 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상처 난 곳에 또는 장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경우, 처지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대가 의존명사로 띈다, 붙인다, 띄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돼요? 잘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도만 봅시다. 자, 바가 뭐의 의미일 때? 방법이나 일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방법이나 일의 의미를 뗄 때 이때 바도 띄어 쓴다. 하나 볼까요? 그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 그가 어찌할 바를 뭐에다 다 같이 시작. 몰랐다. 나와있죠? 이때 바가 뭐에 다 같이? 방법이나 이름이죠. 그럴 때는 의존명사로서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대바가 어떨 때 의존명사로 취급된다는 점? 지대바가 일단 첫 번째 시간의 경과, 시경, 시작. 시경 이렇게 외우면 돼. 시경, 장처경, 방일. 시경, 장처경, 방일. 다 같이 시작. 시경, 장처경, 방일. 이렇게 외워두면 이럴 때 지대바가 의존명사 쓰일 때 반드시 뭐 한다? 띄어 쓴다.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뭐 해봐? 지대바. 알겠지? 원래 기대바 하는데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시작. 시경, 장처경, 방일.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면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봅니다. 정리됐죠? 그렇게 외워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주의할 수가 있거든. 예?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예?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나요? 나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놔야 정리가 잘 되어야 기억도 오래오래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경, 장처경, 방일. 시작. 시경, 장처경, 방일.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를 나타내는 말, 대를 나타내는 말, 그다음 뭐다 같이? 봐라. 그래서 지대봐 기억해두시라. 여기서 하나 좀 참고해 주고 있어요. 참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둘 수 있어요. 지만차가 있어. 뭐에다 차? 지만차. 근해차가 아니라 누구 차? 박지만차, 지만차.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은 박지만, 지만이가 탔던 차가 지만차. 자, 그렇게 해놓으면 좀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걸로 생각돼서 일부러 특정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만차. 자, 지만차가 이 모두가 전부 다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의존명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로서
뭘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알겠죠? 저 하나 순서는 아까도 했지. 떠난 지가 3일 만에 10여 분 차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각각 지, 만, 차가 전부 다 시간의 경과로 쓰일 때는 다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 기억이 돼? 지만차. 시작. 지만차. 이 지만차가 뭘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뭘로 써?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쓴다. 그렇게 기억돼.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 기억이 돼. 지만차. 시작. 지만차. 자, 이 이외의 의미로 쓰이면 다 어미로 쓰였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 어미. 그래서 어미의 일부로 썼다 볼 수 있죠. 어미로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니은지가 있다든가, 니은대가 있다든가, 니은바. 그래서 이것은 어미의 일부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떠난지 몰랐다. 그가 떠난지 몰랐다. 그럴 때 그가 떠난지 몰랐다라고 할 때 이때 지는 붙였어야 돼. 알겠지? 띄면 안 돼. 시간의 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야 돼. 떠난지 몰랐다. 보통 그래서 지가 어미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왔을 때 모르다, 알다, 모르다, 알다란 말이 나오면 이때 지는 어미로서 뭐한다? 시작 붙여 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다치? 대도 마찬가지죠. 그가 갔는데 순이는 남았다. 순이는 남았다. 그가 갔는데 누군 남았다? 순이는 남았다. 있지? 그가 갔는데 할 때 니은데.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붙인다 띈다 시작. 붙여 쓴다. 그래서 뭐뭐 해석상 이름은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다 그런데 연결어민이죠. 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알겠지? 근데 그가 갔다 그런데 순이 남았다. 돼안돼? 되지? 그럴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쓴다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 니은보다 마찬가지죠. 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한 점이, 자,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한 점이 뭐였다? 시작, 발견되었다. 있어 없어요? 있지? 서류를 검토했더니. 그래서 뭐뭐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어미로서 뭐하라? 붙여 쓰라. 알겠지? 따라서 서류를 검토했더니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어때요? 똑같은 바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의존명사 쓸 때도 있고 어미의 일부로 쓸 때도 있죠.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보통 이 니은대나 니은바 같은 경우는 연결음인데 대체적으로 연결음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앞에 문장이 뒷문장에 대해서 전제가 될 때가 많아요. 아십니까? 전제고 그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제와 설명적 관계에 있을 때는 대체로 니은대나 니은바는 뭘로 보면 된다? 어미로 보서 어미의 일부로 봐서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일단 선택적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뭘 기억하면 돼? 의존명사로 쓰이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어미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때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게 되죠.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지만차. 시작.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지만차. 알겠지?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나머지는 어미로 쓰이는 것이다. 어미의 일부로 쓰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어미와 의존명사 띄어쓰기 지대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딱딱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 자, 세 번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음 같은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형사와 접두사 띄어쓰기. 자, 우리는 앞서 관형사, 접두사 할 때 관형사는 띈다, 붙인다. 관형사는 단어니까 띈다. 그러나 접두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그 다음 말과
붙여 쓴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 나름대로 원리였죠. 띄어쓰기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관형사와 뭐에 띄어쓰기 같이 접두사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관형사와 접두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한맨, 첫세 온각, 제한맨, 첫세 온각에서 그게 7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했어요. 제한맨, 첫세 온각. 다음에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이번에 배울 때 띄어쓰기를 한번 완벽하게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완벽에 가깝게 정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띄어쓰기를 여러 시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 띄어쓰기의 정복의 날로 삼아라. 뭘로 나와라? 정복의 날로. 알겠지? 그렇게 합니다. 자, 외울 때 외우면 돼. 제한면 첫세 온각. 시작. 제한면 첫세 온각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알겠지? 제. 자, 그렇다면 제가 뭐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동우 이름을 잘 알고 있어서 동우만 자꾸 부르는데 동우 지금 제가 그럼 뭘로도 될 수 있고 뭘로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관형사로 될 수도 있고 접두사로 쓸 때도 있다. 모양이 같잖아.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형사로 쓸 때는 그 다음 말과 띄어써야 되지만 접두사로 쓸 때는 그 다음 말과 붙여 쓴다. 그 사실을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에 대한 이야기 시작? 죄에 대한 이야기. 죄죠? 제가 이제 관형사로 쓸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접두사로 쓸 때 있다.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접두사로 쓸 때도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관형사로 쓸 때는 뭐냐면 제가 말씀 원자에다가 놈 자자를 쓰는 거야. 자, 말씀 원자에 뭘 쓰는 거다 같이 놈 자자를 쓰는 거지. 잘 알아둬요. 자, 말씀 원자에 뭘 쓰는 거다 같이 놈 자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모두 제자야, 모두 제자.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 모두 하잖아. 모두제. 알겠죠? 그래서 이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관형사로서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 민족마다 할 때 제. 알겠죠? 자, 띄어야 됩니다. 제 민족마다 할 때 제 다음에 민족 띈다는 거. 이해됐나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있어서 이 군이라는 건 전미사 형태가 붙을 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군들은 들어라. 뭐란 들어라? 제군들. 그래서 제군들 할 때 모두 제자에다가 그대군자거든. 그대들은 들어라. 알겠지? 이때 제군은 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제 민족마다, 제 국가마다, 제 학교마다. 알겠죠? 이런 것도 다 띄어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됐어요? 자, 이제 접두사로 쓸 때는 뭐냐? 접두사로 쓸 때는 이거. 자, 분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접두사로 쓸 때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접두사로 쓸 때는 차례 제자. 이게 제자입니다. 차례 제자. 접두사로 쓸 때는 뭐다 같이? 차례 제자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죠. 차례.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붙여야 됩니다. 제1회. 제 의미로 쓸 때, 할까요? 제1회, 제2회, 제3회, 또는 제1차, 제2차, 제3차. 정리됐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붙인다, 띈다? 띄어 써야 된다. 뒤에 걸 띄어 써야 되고 앞에 것은 붙여 써야 된다. 됐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순서와 관련돼 있죠? 이런 말들 다 순서와 관련돼 있잖아. 순서와 관련된 말에는 띄어쓰기 원칙 가운데 또 허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붙임을 허용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붙여가지고 제1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겠죠? 그리고 제1차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 주의할 것. 절대 안 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돼. 제1회 이런 식으로 띄었으면 틀립니다. 알겠죠? 또 제1차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 왜? 제라는 말은 단도로 쓸 수 없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띌 수가 없어. 다음 말과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 정리됐습니까? 이 파트를 반드시 숙지할 것. 자,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다? 제에 대해서 배웠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제한면. 자, 우리가 행정고시 본 학원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사람은 무슨 맨?
1번 배트맨, 2번 아이언맨, 3번 슈퍼맨, 4번 제안맨. 시작. 제안맨. 문제 같지 않는 문제를 내서 했습니다. 제안맨. 우리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아류알맨은 무슨 맨을 알아야 돼? 아이언맨을 아는 건 또 아닌 거. 슈퍼맨도 아니고. 시작. 제안맨을 알아야 된다. 제안맨. 잘 나왔다. 자, 두 번째 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한에 대한 이야기. 자, 한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자, 일반 한은 이것도 역시 뭘로 쓸 때도 있고요.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로 쓸 때도 있다. 시작. 접두사로 쓸 수 있다. 자,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접두사로 쓸 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에 있어 한 잘하도요. 같대. 수어 같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수관형사로 쓰일 때. 수관형사로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의 의미로 쓰일 때. 어떤의 의미로 쓰일 때. 또는 같은의 의미로 쓰일 때. 대략의 의미로 쓸 때는 관형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관형사로 쓰였기 때문에 띄운다, 붙인다? 띄었어야 돼요. 예?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보잖아, 우리가. 하나 한다면, 기와 한 장이다 할 때 띄잖아. 그렇지? 기와 한 장. 띄어야 되잖아. 한이 수관형사 쓸 때. 그래서 이제 뭘로 대체할 수 있어? 관형사. 한을 2장이다, 3장이다, 4장이다. 다른 관형사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기와 한 장, 기와 2장, 기와 3장 할 수 있지? 그렇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때 한은 뭐다? 수관형사로서 띄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반면에 이제 어떤 의미를 쓸 때? 한 여자가 밖에 왔어요. 한 여자가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알겠지? 한 여자, 어떤 여자가. 내가 이름을 알아볼라. 모르죠? 한 여자. 한 여자가 밖에서 찾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누굴까? 이 아침에. 알겠죠? 그래요. 나도 아침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내가 집에 혼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출근하고 머무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다. 초인종이 아니라 밖에서 현관문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죠? 밖에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통으로 들어오는 그 현관문. 봤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눌렀어요. 근데 우리 집으로 왔길래 내가 열어줬거든.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초인종 또 누르더라고요. 눌렀어요. 그래서 봤더니 또 그렇죠.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인데 뭐로 왔나? 뭐 검침으로 왔나?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아이고 잘못 찾아왔네요 하고 가는 거죠.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누구 내 집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던 괜찮은데 분명 내 호를 가도 우리 집 호수를 눌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반응을 보였는데 와갖고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남자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미스터리고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아십니까? 에? 자, 한 여자가 뭐였어요? 밖에서 뭐였어요? 샀습니다. 어떤? 같은 있어요. 같은이다.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한 이불을 뭐하고 잔다? 덮고 잔다. 그럴 때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 그래서 한 이불, 한 지붕 있어 없어요? 같은 지붕. 있을 수 있죠? 한 이불이다. 한 지붕이다. 있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띄어 쓴다. 자, 대략이 있습니다. 대략의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여 명, 한 10여 명이 있다. 한 10여 명이 있다. 대략 한 10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료도 한 10여 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되나요? 그러나 이렇게 쓰면 틀려요. 한 10여 명이 있다. 한 10여 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략 10여 명이 있다. 이 한이 대략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대략 한 10여 명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한인 자체가 대략의 의미를 갖고 있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한 10여 명이 있다 해야 되는데 10여 명이 되는데 자, 대략을 쓸 때 있어. 대략 10여 명이 있다. 이렇게 하다면 대략의 의미 속에 이 여라는 것도 역시 대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략 10명 정도다. 시작. 대략
10명 정도다. 그러니까 정확한 10명은 아닌데 대략 10명 정도다. 대략 10명이라기보다는 대략 10명 정도. 대략 10명 정도 있다. 알겠습니까? 10명 정도 있다. 10명 정도. 대략 몇 명 정도 시작? 10명 정도에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열하는 자체도 약간 대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을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알겠지? 한을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대략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도 뭐 해야 돼? 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10명 정도다. 시작. 대략 10명 정도다. 이제 대략 10여 명 정도면 틀린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물론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이 나왔을 때 어법이 맞냐 안 맞냐가 잉여적 표현으로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 일단 이 정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여 명, 시작. 한 10여 명이 있다. 대략의 의미일 때. 그래서 수관형사 쓰일 때, 어떤 의미를 쓸 때, 같은 의미를 쓸 때, 대략의 의미를 때. 그래서 앞장만 따서 수, 어, 같대. 시작. 수어 같대. 그 다음에 접두사 쓸 때가 있어요. 접두사. 접두사 쓸 때 이제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 수어 같대. 따라서. 자, 큰 대자의 의미일 때, 큰 대자. 그 다음에 정자, 대정, 동기바. 대정, 동기바가 있다. 자, 대정, 동기바. 시작. 대정, 동기바. 이때 대가 크다는 의미로 쓰여요. 크다는 의미. 크다는 의미. 그 다음에 정은 정확하다. 시작. 정확한. 그 다음에 동은 뭐다? 그렇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끼는 끼니 왜. 끼니 왜. 그 다음에 바깥의 의미로 쓰일 때. 그래서 앞점만 따서 외우면 대정, 동기바. 대정, 동기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면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시작.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알겠지? 내가 이것을 일부러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외워볼까? 시작.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시작.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그러니까 똑같은 한이지만 쓰임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추려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야. 이때 대.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한근심, 큰 근심을 덜어놨다. 있지? 근데 붙여야 돼. 한근심, 한걱정. 있죠? 또는 뭐라고 했어? 한시름. 자, 마치 우리가 쓸 때 띄고 싶은 욕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렇지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근심에서, 걱정에서, 시름에서 파생된 말이야. 이때 하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다. 정리됐습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봤던 식으로 보면 대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전. 실제 우리 대전을 갖다 큰 대자 있다 밭전자잖아. 한밭. 그래서 여러분들 한밭대학교 있어 없어? 있지? 대학 가운데 한밭대학교 있잖아. 한밭. 그 다음에 강은 강인데 무슨 강? 한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한복판이다. 한복판이다. 그 다음에 한가운데다. 자, 한복판이다. 뭐가 있다? 시작. 한가운데. 이것들이 다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같이?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복판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한가운데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같이? 한밤중이다. 정의됐죠? 이것이 다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동일의 의미. 뭐의 의미? 시작. 동일의 의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동일의 의미를 때는 한민족이다. 그 다음에 한결애다. 한마음이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동일의 의미로서 붙인다, 띈다, 다 같이 붙여 쓴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 한결애, 한마음. 됐습니까? 참고해야 되겠다. 다음에 박끼니 왜. 자, 끼니를 지나고 나서 먹는 밤일 때 말이야. 그래서 점심을 지나고 먹는다, 한점심. 저녁을 지나고 먹는다, 한저녁. 붙여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바깥과 관련됐을 때 바깥 할 때 쓰는 것 중에 한대. 한대에서 자지 마라. 알겠지? 한대. 한대는 바깥에서 자고 다니지 마라. 먹는 것은 그럭저럭 먹고 아무거나 먹지만 잠자리는 가려 자거라. 알겠지?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한대에서 자지 마라. 됐습니까? 자, 뭐에 대한 이야기?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시작. 수어가 때 대정동기바. 따라서 한이 접두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전미사로 쓰일 때도 있다. 정의됐어요? 전미사네. 접두사로 쓸 때고 관형사로 쓸 때 있다. 말을 잘못 헛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관형사로 쓰는 경우, 이 경우는 접두사로 쓰는 경우. 정의됐지? 접두사는 품사다, 품사가 아니다. 접두사는 품사다, 품사가 아니다.
품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접사, 우리가 접사 이런 것도 품사 아니야. 어미, 품사 아니라고 해서 어간과 어미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서 단어가 될 때 뭐가 될 수 있다? 품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접사는 단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생하는 거야. 다른 것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접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맨에 대한 이야기. 아까 했죠, 맨. 맨을 했죠? 맨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이것이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다. 관형사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관형사를 쓸 때는 최고라는 의미예요. 최고. 최고, 가장 최고. 알겠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 이게 이제 모자와 관련돼서, 그래요. 모자와 관련된 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체로 모자는 이제 모는 머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가운데 가장 큰 공적은 뭘까? 전쟁에서 가장 큰 공적은 적장을 잡는 거지. 적장을 잡는 거잖아. 수계를 잡는 거잖아. 그러지? 그의 머리를 갖다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공이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데 머리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머리를 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할 취자거든. 머리를 갖다 취하면 가장 큰 공적이다. 최고. 시작. 최고. 그래서 나무에 가장 최. 시작. 가장 최자가 된다. 근데 접두사를 쓸 때는 뭐냐? 접두사를 할 때는 비다는 뜻을 갖고 있어. 비다. 빌공. 시작. 빌공.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맨 앞에 있다. 맨 뒤에 있다. 맨 위에 있다. 있어 없어요? 있지? 맨 아래에 있다. 전부 다 그런 의미를 때는 띄어야 돼. 이때 맨이 관형사로 쓰인 거다. 됐습니까? 그러나 비다는 의미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맨입으로 안 되죠. 맨몸으로, 그 다음에 뭐다? 시작. 맨손으로. 됐어요? 이런 다음에 맨발 청춘. 맨발